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이민세관국 ICE는 조지아주 남부에 있는 스튜어트 이민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34살의 과타말라인 산티아고 바텐 옥슬라지가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4월 17일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로 콜럼버스 지역병원에 입원했지만 당시 연방당국은 그가 어디에서 그 병에 걸렸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튜어트 수용소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 코어 커빅은 이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 중 51명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고 그중 38명이 회복돼 의료진으로부터 복직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수용소는 1900명을 수감할 수 있는데 14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수감돼 있습니다. ICE에 따르면 수감자 16명과 ICE 직원 2명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교도소 측은 수감자들이 식당이 아닌 각자 방에서 식사를 하고 수감자 전원에게 마스크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통 통행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조지아주의 피치패스 통행료 수입이 현재 약 1230만 달러 감소했다고 WSB-TV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28% 줄어든 것인데요. 3월 이후 다른 주들은 통행료 수입이 50에서 90%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돈은 고속도로, 다리, 터널 등을 고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리당국은 적립금을 예산으로 편성해 연방정부의 구제 금융을 강화하고 특정 도로 사업을 축소함으로써 단기적인 수익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줄어든 교통량에 대해선 희망적인 말도 했는데요. 재택근무로 인해 주 정부가 재개방을 하더라도 교통량은 과거 극심한 체증으로 출퇴근길 몸살을 앓던 때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았던 육류 가공 공장들이 속속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종사자들의 감염 정보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육류 공장은 100개가 넘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종사자 중 거의 5,000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CDC는 집계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인 식품환경보건네트워크는 감염자만 1만 7,000명, 사망자는 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스미스필드 푸드 공장은 4,500명이 매일 최대 3만 마리의 돼지를 도살하는 곳인데 감염자 수 등의 정보를 공장이나 주 정부, 보건당국 누구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육류 가공 공장을 필수 인프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코로나로 가동을 중단했던 육가공 공장 30곳 중 절반 이상이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오늘 밤 11시 59분부터 브라질에서 오는 여행자의 입국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백악관은 28일 밤 11시 59분부터 미국에 입국하기 전 14일간 브라질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계획을 이틀 앞당긴 것입니다. 단 합법적인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 이들의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에게는 입국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간 통상에도 적용되지 않아 교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케일리 맥커니니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말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일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숲으로 들어갔다가 수사기관에 실종 신고까지 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50km 떨어진 카발레로보라는 마을에선 39세 남성과 그의 어린 자식 3명이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2주에 걸친 수색 끝에 경찰은 한적한 숲에서 가족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숲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마을에서 떨어진 숲에서 생활하려 했다는 겁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인민은행은 26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12% 오른 7.1293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월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오른 것은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낮아졌음을 의미하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위안화 환율도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 9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자국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유도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미국은 작년 8월 위안화 기준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며 환율 전쟁을 벌였다가 지난 1월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환율 조작국 명단에서 내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2달여 만에 처음으로 외부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이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느라 자택에서 온라인 선거 활동만 벌여오다 메모리얼 데이인 어제 자택 인근에 있는 참전용사비를 방문해 헌화한 것인데요. 이날 행사 내내 검은색 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맥헨리 요새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참전용사와 재향군인들의 표심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마스크 착용이 과연 표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인지는 올 가을이 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방송인 김호준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 누군가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이 할머니에게 줬다고 개인적으로 결론 내렸다며 배우자로 가자평화당 인권당 최용상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김호준 씨는 기자회견문의 내용에서 가자평화당 인권당의 논리가 보였고 사용된 용어로 볼 때 할머니가 쓰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최용상 대표가 오랜 시간 정대협과 갈등 관계에 있었고 더불어시민당 공천에서 탈락한 것이 윤미향 당선인 때문이라는 불만 혹은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할머니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할머니의 수양딸이 할머니가 평소 말씀하시는 걸 적고 내용을 순화해 기자회견문을 만든 것이라며 배후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의기억연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수사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할머니 한 분이 26일 새벽 별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연은 할머니와 유가족의 뜻에 따라 모든 장례 과정은 비공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또 별세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8명에서 17명으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어린이 뇌졸로 불리는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 2건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두 어린이 모두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이라고 방역당국은 전했습니다. 환자들의 연령대는 10세 미만 1명과 10대 1명입니다.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지난 4월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병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기준으로 발병 국가가 13개국으로 늘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병은 보통 4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열성 발진증인 가와사키 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16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은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